근데 왜 이상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을까? 저희가 작년엔 대형주를 엄청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는 매매 자체를 안 했어요. 심지어 작년에 효성첨단소재 저희 방에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한 발 앞선 전략으로 시장을 미리 내다보는 시장 한수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것만 피해도 급락은 피할 수 있다, 이것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피해야 되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이 이 패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누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또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상당히 뭔가에 대한 불확실한, 외국인 입장에서도 크게 포지션을 잡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화면에 나와 있던 이런 3210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했어요. 그 자리 자체를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번 더 맞고 빠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 자체를 우리가 한번 그려본다면, 자, 단순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요렇게 하고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요? 맞고 또다시 한번 더 요렇게 흘러내리는 자리죠. 자, 거기 하단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분기점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어디냐면, 자, 여기 요 자리가 되겠는데요. 요 자리가 포인트로 봤을 때 한 3160포인트 정도에 대한 움직임인데, 자, 316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맞고 빠지고, 그죠? 또다시 한번 맞고 빠졌어요. 여기서는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자,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또다시 한 번 더 맞고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이 또다시 한 번 더 이 3160포인트에 대한 자리가 일종의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을 하면서 시세 자체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전에 하단을 잡았던 자리, 자, 요 자리 306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요 구간 자체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다음 주까지 한번 판단을 해서 본다면 이 자리에서 이탈이 저는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는 상당한 적극적 매수로 대응을 해주자. 지난주, 지지난주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 20%는 반드시 확보하고 있자. 그 현금 20%가 여러분들에 대한 계좌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20%에 대한 현금은 들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20%는 빠졌을 때 대형주를, 우리가 1군 브랜드를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자, 앞서 봤던 것은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서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같이 보면, 코스닥에서 중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1027포인트가 또 중요 분기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그 자리 중심으로 지지를 밟고 올라왔다가 지지를 또다시 밟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이루어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밟고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지지는 뭐라고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에 대한 지지예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죠. 하나는 요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맞고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빠지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 반등은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아놓는,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요런 지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대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빠졌죠. 한마디 여기를 돌파를 하지도 못하고 퍼졌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밟고 이 상태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하나 올라가든 빠지든 두 가지 중에 한 개인데,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코스닥이다. 그만큼 코스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기술적인 부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단에 있는 요 자리, 지금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한 1017포인트, 1015포인트 됩니다. 1025, 1017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위험한 신호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자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가격대를 준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여기에서 하락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갭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여기 앞에 있던 갭은 메꿀 수 있죠. 그럼 요 자리 하단에 있는 한 1000포인트 전후 요 자리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 우리가 8월 20일 날 공개 방송할 때 970포인트 밑에서 제가 분할 매수, 자, 뒤도 떨어보지 말고 일단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공포를, 위기를 기회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을 올라가면서 어제 또 상한가도 먹었어요. 그죠? 좋은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8월달 수익 1등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또다시 찬스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세력은 언제 살까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력은 언제 팔까, 그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것만 피해도 되겠다, 간결하게 딱 심플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다시 퍼졌던 기업이 있었어요. 뭐예요? 어제 급락했던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세력은 언제 팔까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죠.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큰 파동, 하나의 큰 파동이 약 1000% 정도가 이루어져요. 1000%가 좀 안 되는 기업들도 있고 1000% 넘는 기업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 쇠퇴기를 거쳐가지고 이 1000%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카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작년 3월 17일 날, 3월 19일이 지수 바닥이거든요. 3월 17일 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져가지고 코로나로 힘들 때, 카카오 같은 경우 3월 16일이 역사상 최저점입니다. 지금 2021년 최저점이었어요. 자, 이때 우리 추천주가 카카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가 이 25,000원 액면분해서 25,000원 25,000원 밴드부터 시작해서 17,000원까지 17만원까지 올라갔으면 몇백 오른 겁니까? 약 900%, 800%, 850, 900%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하지만 이 내용을 보자고요. 우리가 세력은 언제 팔까? 850%, 900% 가까이 올랐는데, 자, 상단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 거래량은 결국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퍼져서 주가는 빠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12만원 전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또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불 수 있어요. 하지만 자, 단기 고점은 어떻게 됐다?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죠. 이런 자리를 쉽게 돌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앞서 봤던 우리가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어떻게 했다? 뚫지 못했다. 여기서 일부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추세가 다시 꺾여가지고 17만원대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자, 기억을 꼭 합니다. 자, 액면 분할이 고가 권역에서 나오는 것은 거래량을 늘려가지고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언제 파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능동적인 대처를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에 못지않게 최근에 이제 대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왜 이상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을까? 저희가 작년엔 대형주를 엄청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올해는 매매 자체를 안 했어요. 심지어 작년에 효성첨단소에서 저희 방에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신호가 나왔었기 때문인데, 자, 우리가 이 고가 권역에서 항상 나오는 신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중바닥 형태를 띌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자, 바닥 어떻게 되니까 빵. 자, 바닥을 한번 다지고 반등, 다시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낮아집니다. 자, 이거는 심리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여요? 자,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자,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하지만 내려가는 종목은 반대라는 거죠.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매수 호가에 대한 위에 거를 사야지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에 거를 안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힘이 없다, 매력 포인트가 없다, 투자 포인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 저가는 다질 수 있어도 그 다지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주가는 무너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도 바닥을 꾸준하게 다지다가 주가는 자, 이렇게 퍼져버리고 현재 거래 정지까지 나와버리죠. 아이 뭐 신라젠이야 그렇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어요. SK하이닉스를 보면 자,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지금 11만 8천원 12만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주가가 15만원대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 단기고점 시그널 뜹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단기고점 시그널 떴었어요. 자, 이렇게 떴죠. 뜨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신호를 그랬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자체가 어떻다? 약하다. 다시 지지를 밟고 반등 나오는데 반등이 또 약하다, 그죠? 자, 반등이 약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 다음에 그림은 뭐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 다음 그림이 이렇게 퍼지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 투매가 발생을 해버려요. 다중바닥 형태를 띠면서 종목이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루어졌던 대형주들의 대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보면 이런 패턴이 다 드러납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많이 빠졌던 LG화학부터 한번 같이 보면 자, LG화학을 볼게요. 자, LG화학에 대한 주봉을 잠깐 한번 돌려서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하단에 대한 지지점이 한 80만원 전후에 대한 지지점이 형성되어 있다 그죠. 자,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고가 권역에 똑같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주가는 지지를 밟고 반등, 지지를 밟고 반등 나오는데, 반등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반등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낮아지면서 주가 자체가 돌파가 이루어졌다가 거래량 없는 돌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주가는 자, 이렇게 투매가 발생하면서 퍼져버립니다. 자, 이런 80만원대는 또다시 돌파가 상당히 힘든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면서 이 모양을 그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저희가 급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210포인트를 기준으로, 자, 여기에서 다중바닥 형태를 지금 띠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띠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결국에는 투매를 발생하면서 주가는 빠져버릴 것이다 예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투매를 발생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퍼져버리고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G화학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점은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많이 빠졌던 기업이 뭐가 있어요? NC소프트가 많이 빠졌었는데, NC소프트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가 떴었기 때문에. 자, 그럼 NC소프트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자, 우리가 다중바닥에 대한, 자, 저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고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자,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자, 반등 자체가 약하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투매가 나온다 했죠. 주가가 크게 툭 떨어지는 그런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주가는 퍼져버렸습니다. 자, 한순간에 80만원에서 2주 지나면 60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다중바닥 형태를 띠면서 투매가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반등 나오더라도 이건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되거든요. 항상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급락이 나와요. 왜 우리가 미리 이것을 알았다면 좀 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마찬가지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본인 걸로 만드셔가지고 이 내용, 이 패턴이 나오기 전에 미리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계좌를 즐겁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8월 달에 한국경제와원회 전체 통틀어서 제가 수익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좌 수익률이고요. 27%면 우리가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이라는 금액을 1억 2,700만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저희가 또 여기에 대한 매매 내역 자체를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또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식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이벤트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시간 나누시고, 좀 더 나머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도 꼭 참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한 시장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해야겠죠. 그런 명확한 기준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